너무너무 불안하지. 나 요새 장사 접었어요. 슬퍼요. 슬프다고. 애기랑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니까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고 사람들 못 만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뭔가 다 그냥 함부로 하고 싶다, 때려 부수고 싶다, 심지어 내가 그냥 확 걸려버려서 죽어버릴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화받으라 바빴고 손님 응대하라 바빴고 처방전 오느라 바빴고 세 가지가 다 같이 합쳐졌어요. 네, 약국입니다. 아니 1시부터 판매합니다. 네, 번호 줄 서야 되니까 줄 승번이 차례가 되면 사고 안 되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이거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시에 오세요. 남아있는 거 있으면 기어코 팔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1시까지 올 수도 없으니까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팔으라고.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뭐 같이 마주 화를 낼 수는 없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화가 났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화를 내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 욕을 한마디 들을 걸 두세 마디 더 들어. 온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져 갖고 있는 거 사실. 어느 정도 서 있으면은 이왕이 줄 거면 들어왔으면은 그냥 툭툭 들어간 대로 주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다. 여기 막 만일에 새치기 하면 난리 나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 화장실도 급하잖아요. 네네. 갔다 오면은 막 자리 이탈하고 왜 제자리 오냐고 난리 나고 그래요. 이 시장 같아 이게 완전히. 1시부터 팔면 2시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1시부터 판매 시작하기 전 1시간은 준비를 해야 되고 약국의 본연의 업무가 좀 소홀히 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이제 없어요. 자, 맛있게 드려요. 오늘 파는 날짜가 화요일 날은 아니 미성년자잖아요. 70년 포함이잖아요.
제 날짜에 와야 돼요. 2010년 미만이라도. 저희 약국에도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앱 보고 왔대요. 저희 약국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 숫자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애 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눈을 있는 대로 부라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밤에는 저 혼자 보거든요. 저녁에는 상당히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오늘은 다 나갔는데 1시에. 사람 많고 뭐 힘든 것보다 다들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끝에 못 사시는 분들 잘라야 되잖아요. 욕을 엄청 하겠어요. 요즘은 거의 안 떨어져요. 어째가 한 개 나오면 잡을 수도 없이 빠딱하고 말아요. 기다리는 거 무한정이 그냥 이거 뭐 1시간 있어도 없다고 우라 속 터져서 그냥 나가요. 그냥 기다렸다가. 손님이 해도 이제 우리가 안 좋고 우리가 해도 손님이 안 좋아하겠지. 기침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요즘은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끼었다 뭐 기사인데 뭐 오만 시비를 다 걸지 여러 가지 잔지 뭐. 엊그저께 누가 뭐 손님이 탔는데 기침을 무지무지하게 하더래. 그래 그 손님 내리고 그 사람 그 이튿날부터 아직까지 일 안 하고 안 나오더라고. 자기도 이제 겁이 난다 이거지. 같이 걸리가 싶어가지고. 승객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타거나 하시면 좀 불안한 경우도 좀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재채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서울역 같은 데서 진짜 안 가요. 겁이 나니까 그런 데는 안 가요. 나만 다치면 괜찮은데 집에 가면 손자들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배? 뭐 불안은 해도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손님만 그냥 보면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있어. 손님은 무조건 태워야지. 우리는 그냥 없어서 난리니까 손님이 없어. 예, 마스크 대란 때문에 약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감정 노동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사례 외에도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경제적 피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 육성필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심리학회는 우리 심리학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인사이트 연구소는 네. TBS TV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잘 안 불러주셨는데 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SNS 데이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부소장님. 네. 60일, 지금 거의 이제 60일째 됐는데. 그렇죠. 많은 일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빅데이터 상에도 좀 확인이 되죠. 좀 그렇죠.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의 언급이나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SNS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언급량 자체가 일단은 2,100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뭐 하루에도 뭐 28만 건 이상의 언급량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래프의 추이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발생지인 우한에서 확진세가 급증할 때도 아직은 우리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월 20일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네. 저게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 2월 18일 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 발생하면서 다시 지금 관심이 집중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언급량과 함께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감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긍부정 분석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에서 저 빨간색이 부정의 언급량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2월 2주차 이후에 부정 감성이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긍정이 36%, 부정이 64% 정도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감성이 아닌 감정 의 분포를 한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뭐 싫음이나 슬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싫다, 슬픔, 불안, 실망 이런 것들이 뭐 32%, 10%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저게 좋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네. 그 감정이 좋음이 한 29%인데 그럼 저게 그럼 코로나 때문에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좀 소망에 가까운 좋음입니다. 좋아지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뭐 하고 싶다였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먹고 싶다, 놀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처럼 아무래도 이런 감정 중에서 저런 소망의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이제 연관 키워드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관 키워드에서 전체적으로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키워드이긴 한데요. 네.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바이러스나 폐렴, 마스크 확산 이런 키워드들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의심당하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왼쪽 네. 아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중요한 게 의심하다가 아니라 의심당하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기침만 하면 의심당하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체적인 거 말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SNS만 또 따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뉴스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만 모아져 있는 SNS를 봤는데 여기 키워드에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뭔가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엄마 이런 게 나와요. 엄마. 네. 그리고 무서워 아니면 외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제 나도 난데 우리 엄마 마스크 좀 잘 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좀 이런 거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외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맛집이라는 키워드도 상당히 작아져 있는데요. 보통은 SNS 분석하면 맛집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맛집 키워드가 많이 없습니다.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활 같은 것들도 이러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키워드가 바이러스, 마스크, 그러니까요. 막 폐렴 확산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좋은 그 분도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교적 잘 대처하면서 그렇죠. 그런 어떤 희망 때문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보는데요. 큰일 생기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엄마도 찾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오매도 찾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육성필 위원장님 60일 정도의 변화 심리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초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신체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했는데 심리 전문가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거는 심리 소진이라든지 불안, 우울, 초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해도 심리적인 방역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도 이렇게 신조어로 생겼더라고요. 또 이 시청자분들께서 코로나 블루가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질병 이름이고 블루는 처지다, 침체하다, 어둡다 해서 우리말로 보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코로나 우울증, 이제는 코로나 블루 말고 저희는 코로나 우울증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우울증의 증세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감, 적대감 모든 감정이 포괄되어서 나타날 때 그거를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덕진 부사장, 우리 성필 이사장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원래 SNS나 온라인에서도 좀 확인이 되죠. 약간.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못 나가니까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뭐 네. 다른 것보다 우리 끼니 어떻게 거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울하다 힘들다. 특히나 우리 워킹맘들 네. 정말 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지금 일은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님 집에 맡겨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유치원은 가기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장기화되면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좀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에 동생과 만날 틈을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 같이 했다 보면 아무래도 예, 평상시라고 좀 사건 사고 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하면은 긴장이나 짜증이 나도 좀 해소하거나 대처할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자그마한 충돌이나 신경질적인 반응도 참지 않고 그대로 공격적인 행동가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 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 감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일요일 날 운동을 못 하는 때 그때는 싸움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운동하는 날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풀고 들어오는데 못하게 하는 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잘 대처했다라는 이제 세계적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결코 자아자찬이 아닙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전국민 금종령, 뭐 이탈리아도 거의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이 민주주의적 자세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이런 또 뭐 집안이든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감정들이 막 폭발할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 마스크 못 썼다고 뭐 낯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도 약간 그렇다는 사례인데.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인지라 아주 예민해져 있고 그 예민함이 충족되면 신경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그것이 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막연한 공포 때문에 자살까지 가고 있어서 정말로 심리 상담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상담은 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눈여겨볼 거는 실제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상담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괜찮은지 알았는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건드려지니까 짜증나니까 그게 활성화되면서 이러다가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상담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뭐 확진자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적으로 일반 분들도 이렇게 많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가짜 뉴스, 뭐 민간요법 이런 거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팩트 체크로 또 많은 분들께 어떤 게 올바른 예방법인지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또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혹시 뭐 코로나 약 파나요? 코로나 방지 면역력 한약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쨌든 그 면역력 회복하는 거여가지고 좋은 거 많이 들어가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구매하려면 뭐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한 봉당 5,000원이거든요. 저희 전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코로나 한약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약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원장님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하고. 저희가 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을 저희가 줄여놓은 게 있어요. 네, 통페베톡탄과 옥병풍산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그게 진짜로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통페베톡탄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 좋게 하고 요템을 잘 빠져나가게 하고 폐를 건강하게 해서 걸릴 상황에서도 안 걸리는 것, 증상이 있다라고 해도 금방 떨어내버리게 하는 약이 그냥 저희가 이제 준비해놓은 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중국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계배독 후드는 그 기관 질환 이런 게 좀 강화시키는 약이에요. 뭐 기침 가라앉히고 뭐 열도 꺼뜨리고 이런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증상이 없으셔도 그 예방 차원에서 좀 약도 복용하시고 하면은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예방약인 거죠. 그 치료약도 되면서 예방도 되십니다. 중국 정부의 진료 방안과 임상 논문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청폐배독탕은 경증부터 중등형, 중증형, 심하면 위중기까지도 쓸 수 있는 기본 약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면역이 높아지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특정한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있다. 그건 다 과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혹은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그런 제품들이 뭐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 비타민 C의 고용량 주사요법, 고용량 이 처방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그런 고용량 비타민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예방되는 의학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해당된 사례는 의료 광고 과대 광고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의료법에 분명히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닌데 걸고 맞아서 안 걸리면 손해볼 것 같지. 정말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말고 재난으로 장난치지 맙시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악용해서 마케팅이 기승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코로나19의 예방력은 없다는 것이 WHO나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이고요. 오히려 건강한 마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정확한 어떤 공동체의 지식 이런 게 예방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약제나 주사뿐만 아니라 보조식품 그리고 심지어 요즘 공기청정기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런 허위 광고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절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다라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행복 드림이라는 이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사회적 우울증,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좋은 해법이 한편으로는 고립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를 개개인에 일으킬 수 있는데요. 김덕진 부소장님, 어떻게 빅데이터도 사회적 거리두기랑 뭐
관련된 문가 좀 잡혔나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좀 단어가 이렇게 입에 붙는 건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단어인가 좀 고민이 됐는데 생각보다 언급량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빅데이터 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언급량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최근 20여일 만에 한 8만 3천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구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였던 2월 24일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여일 만에 8만 3천 건이면 하루에 한 2, 3천 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언급량이 꽤 한 4천 건 이상으로 많은 편인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슈라고 표현할 때 하루에 한 2, 3천 건 이상이 되면 이슈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쳤을 때 이게 한 4천여 건 이상 나왔으니까 코로나를 띄고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제 언급량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관련 키워드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키워드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 집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콕 일단. 집콕. 네. 그리고 자녀, 자녀, 가정, 육아, 남편, 네, 유치원, 급식, 또 삼시세끼, 뭐 불화,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같이 보였는데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급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또 강제로 냉장고를 파먹다 이제는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글들도 나오게 되고요. 네. 집에만 콕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남편 밥 챙겨주기 참 삼시세끼 하기 참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또 네. 특징적으로 자녀의 육아와 관련된 단어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특징적으로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은 이제 육아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SNS 보통 때는 이런 주제가 그닥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가면 애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집안에서 정말 뭘 애들 차려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고요. 저희 어머님도 갑자기 톡으로 남편 키워드 저희 엄마가 쓰신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삼시세끼 다 먹어서 미치겠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있으니까. 네. 왜 안 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맞아요. 맨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게 되고요. 참. 네, 그래서인지 집콕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련된 이 감성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집콕이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 혹은 뭐 부족하다,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부족하다, 힘들다. 또 이제 우울,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추천 좋다 행복은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행복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럴 때니까 내가 정말 내 요리 솜씨를 한번 제대로 보여준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아이들과 함께 뭔가 집에서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놀거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는 분위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답답함 그리고 우울감과 관련된 좀 키워드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행복해 하신 분들도 일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푹 쉬면서 책을 많이 본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위기를 다들 슬그럽게 잘 대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육성필 원장님, 정말 한국심리학회에서 이 코로나19 특별대책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운데, 아까도 여쭤봤는데, 정말 상담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그 상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거는 분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격리됐다가 자가로 돌아온 사람, 그다음에 치료받고 나은 분들, 그 가정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전에 처음에는 가족끼리 있으니까 좋을지 알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아이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람들 많이 불편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지친 상태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의료진들도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들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사명이라든지 분명한 책임의식 때문에 가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하고 멀리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감염에 대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심리 소진이라고 하는데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는 못하고 그래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게 도움받고 또 서비스 받아서 또 원래 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계시고. 네, 그렇군요. 여기서 그럼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하면 제일 저희 좋아요? 한국심리학회에 전화, 무료 전화가 두 개 있고요. 전화. 그다음에 또 문자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고 또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 박사 이상의 전문가들이 자기가 개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상담으로 지금 전적으로 동참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하고 코로나19 치면 다 포털에 다 치면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예, 네. 꼭 그거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심리 상태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우울한데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겠지. 안 그러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냥 넘기다가 혹시나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정말 위험한 상황, 위험한 사건까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실제 많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달 정도 되면은 대부분 극복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2달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엄청난 불안과 공포, 그러게 되면서 또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감과 적대감과 증오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를 소외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서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되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제대로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더 큰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출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많이 하지만 심리 상담 지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금 공권력에 의한 심리 상담이 많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들이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점점 상담 수요는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도 놀란 게 3일 자원봉사자를 모았는데 23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차, 3차 해서 예상하기로는 700여 명 이상의 분들이 동참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네. 그 서울시도 심리지원센터인가 만들어서 서울시는 명지병원의 김현수 그 정신과 의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화제가 됐대요. 거기랑도 어떻게 연결되고 거기는 시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 시단위. 저희는 이제 민간 전문 학술 단체로서 저희 학회원들이 그쪽에 취직한 분들 공무원으로서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학회에서 전문가들이 좀 도네이션 개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뭉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소장님. 실제 이제 계속 SNS 언어 분석했으니까 정말 이런 좀 파괴적이거나 정말 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언어들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같은 게 많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안타까운 얘기들인데 특히 커뮤니티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맘카페나 이런 데서 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소진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몸이 말라간다는 의미보다는 그렇죠. 정신이 말라가는 집에 안 있다 보니까 살찐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신이 말라간다는 거. 딱 심리적으로 뭔가 피폐해진다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내가 맡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결국에 우리 모두를 잡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정신이 더 말라가기 전에 이러한 어떤 전문 단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꼭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정말 코로나19 정말 미중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400조를 풀어서 미국 성인들에게 $1,000씩을 제공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추경 규모는 너무 작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한편 동시에 이 코로나19가 바꾸는 여러 일상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금의 심리적 패닉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든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저희는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데 위기를 통해서 가족과의 유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다음에 평소에 내가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오시는 거고 평상시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거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가족 간에 소통하시고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령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도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을 느낀다고 했을 경우에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다 해소되고 적응적으로 간다. 그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중 부사장님도. 네, 저는
이 해시태그에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우리가 이런 해시태그랑 같이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살고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좀 찾다 보면 그래도 또 하루하루를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소위 우리가 소확행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좀 같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성필 이사장님이 유기는 괴다한 말씀이 대한민국 민주공동체 역량 이번에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 저는 엄청난 이제 발전과 도약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감히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위로와 응원으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이 절기상 춘분인데 올해 봄 참 낯섭니다. 이례적이다. 추위에 봄을 맞았다라고들 하는데 작년 봄이 정말 아득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과 올해의 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같이 보시죠. 네, 작년 이맘때는 여행을 연상하게 하는 지역과 정보를 검색한 분들이 많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이 있었을까요? 선물이라는 검색어도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올해 봄은 생존만을 위한 딱딱한 키워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못한다, 모른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요. 이 와중에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깨알 같은 작은 행복을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SNS에 등장한 이색적인 도전기가 유행인데요. 시간과 체력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것, 바로 달고나 커피 만들기입니다. 커피 분말과 설탕을 이용해 뜨거운 물로 거품 크림을 만드는 건데요. 이 달콤한 크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쉬지 않고 400회를 저어줘야 한다는 것. 차가운 우유에 달고나 크림을 얹어 먹는 그 맛. 100% 달콤한 맛. 분위기는 성공적. 집에 콕 박혀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주부들. 이번엔 또 연구에 빠졌습니다. 촉감놀이의 재료도 집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놀이법을 개발하면서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내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에 육아맘들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집콕 시간이 늘면서 부부 불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화훼 농가에서는 작은 비카 같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분이 꽃 선물을 하게 되면 이런 깜찍한 고백들이 줄을 잇는다면 말이죠. 봄은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19 꼭 이겨낼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일상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의 불안이나 우울, 공포를 느끼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크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적 방역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못 견뎌요. 좀 검증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막연하거나 좀 잘못 알려진 정보에 또 빠져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정보 외에 또 본인이 불안하니까 능동적으로 자꾸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문제점을 자꾸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안을 자꾸 키우게 되는 셈이에요.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게 필요하지 어떤 여러 가지 과도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혼자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어떤 SNS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게 소통을 해야지 해소되지 혼자서 그냥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이나 깨어진 리듬을 역시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쉬운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음악 듣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또 가벼운 체조나 운동을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좀 차분하게 좀 명상을 한다거나 좀 온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한다거나 가끔씩 자기 자신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행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나의 어떤 즐거운 활동을 좀 지속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직업적 활동도 좀 하면 좋겠다.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해라라고 저는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